지금부터 제4발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4발제는 고구리의 뿌리와 계보 위축, 북부여 졸본부여 고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역사학 박사시고 지금 현재 군산여상 교사신 박병훈 박사님을 모시고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박사님 발제 논문의 줄거리를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학계에서는 환단고기 내용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제 신체호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그게 환단고기하고 나중에 일치하더라. 그게 이제 주 내용인데 아마 오늘 발제 내용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발제됩니다. 어떻게 거기 서서 하시겠어요? 가운데 나와서 하시겠어요? 네, 거기서 서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자, 박병훈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됐나요? 나오네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병훈입니다. 자, 아무튼 이 자리에서 과거에 학회에서 보신 어르신도 있고, 그다음 이 자리에서 처음 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좀 특이한 쪽에서 아마 연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역사학에서 그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학생들의 법률과 회계 그리고 경영 쪽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위는 최근에 땄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하는 환경은 원래 환단고기를 보고 학위 과정을 갔기 때문에 저를 교육시킨 교수님들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저를 적용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전후 사망고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현재 이말 선생님 외에 역사학 쪽에서 아마 신채호 선생님 쪽으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드물 겁니다. 국어 쪽이나 사상 쪽에서는 신채호 선생님을 하지만 역사 쪽에서는 신채호 선생님의 노고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의 수많은 글 중에서 전후사망고는 삼조선사라고 삼조선이 요동이나 만주 쪽에서 나중에 한반도로 와서 함안을 이루었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학위가 나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 조광 교수님이나 신영식 교수님 또 전주승 교수님 이분들은 각계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인준화해서 학위 받고 도장을 받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에서 시작해서 학위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논문이 이미 하기 전에 나와 있던 논문을 요약해서 지금 여기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인정하시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에 이쪽 부분에서 연구하신 여러 어르신이 계신다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원래는 지금 동생이 철학을 합니다. 철학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동생은 학위를 굉장히 오래전에 땄고요. 저는 최근에 땄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부분을 동생이 정리했을 때 제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동생하고 공조로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도 이제 애들 가르치는 마감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길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기여할 부분이 어디 쪽인가를 보고서 지금 이런 데에 나와서 여러 어르신들 또는 동료 후학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좀 불을 켜주시라고 한 부분이 제가 뭐 PPT라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쓸 텐데, 강의라고 그래서 그냥 공개로 과거에 했던 부분을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한 점은 좀 용서를 하시고요. 8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 발제 내용이 고구려의 뿌리와 개축 위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북부여, 졸본부여, 고구려의 계보 중심으로 왕후의 토픽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몇 년 전에 발표한 겁니다. 그 중에서 고조선 부분은 빼버리고 여기 지금 구리시에서 했던 고구려 관련된 것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해주는 거고, 위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사서에 기록된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모수가를 우리가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해모수는 한 3분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리도 한 명 이상이 이렇게 2명 이렇게 복수로 나온다는 뜻은 그쪽에 만약 왕으로 썼다면 그만큼 영토가 확장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위축이 돼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만큼 영토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계보를 추적해서 고구려, 졸본부여, 북부의 중심으로 기전체로 원래 써져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또 한당국에서 주는 교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왜 이런 작업을 하는가 하면 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근대 철학의 실증사고에서 귀축 철학 이후에 확장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사설을.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나오면서 계속 확장되는 추세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이제 기축 철학에 나오면서 원본대로 가자 해가지고 수리부작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뭐냐면, 중국사나 일본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영토도 확장이 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양쪽에서 확장이 되니까 우리는 사라져버리게 되잖아요. 결국은 용어 하나가 사라지면 그 후에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병도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사하고 중국사에 밀려서 축소가 된다는 게 신채호 선생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현장을 보고서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병도 선생님은 아니다. 모든 사서에는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를 해석할 때는 엄격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축소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신민사관이나 실증사관이나 뭐 이런 민족주의 사관의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끼면 잘 안 보이듯이 제가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색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제가 안경이 청색, 빨간색이면 모든 게 빨간색이 보이듯이 우리는 나름대로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고착된 그런 문제를 직면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소사관하고 확대사관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자리에 섰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받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제를 3가지로 가지고 왔는데, 첫째는, 고구려 건국자인 주몽, 두 번째는, 동명과 부류, 졸본부여하고 물려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해모수, 이 경우는 북부여하고 물려 있는 이쪽에 관련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건 사서 중심입니다. 제 개인 의견도 아니고, 사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차이점을 한당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데, 이 한당고기가 옳다, 그렇다, 저는 주장해 본 적도 없고,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당고기에서 나온 것을 기존의 25사를 통해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을 주는 거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위서다 아니다 이런 쪽은 거기는 아마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이 마련된다면 제가 가든지 동생이 가든지 그 부분은 철저히 가서 고증을 하겠습니다. 그 위서 부분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먼저 제일 주제는 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진한 글에 있는 부분만 발제 쪽으로 한번 읽어보죠. 고구려 계보에 관한 기록은 호태왕 비문과 고자 비문, 삼국유사 순서대로 등장하는데 이를 한단고기를 참고하면 비교가 가능해진다. 신왕후하고 구하고는 졸본부의 이쪽에 다시 고구려사의 전승 내용을 분석해보면 고구려의 주몽왕의 왕후는 추모 또는 고유명이자 신왕후이고 구왕후는 졸본부의 동명이다. 건국 기년은 상대 전승일수록 상대에 먼저 건국한 게 되고 후대의 전승 기록일수록 후대의 건국으로 변화가 안 되는데 이게 건국 과정에 축소됐다. 이게 주장의 요지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제시된 부분이 제1단락으로 보면 호태왕 비문과 고자 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중흥의 건국 시점과 지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몽은 바로 건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본부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왕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당시 가까운 데에서 건국돼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호태왕 비문이 않겠습니까? 당시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후대의 기록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를 이제 쟁점으로 잡는 건데, 두 번째 보시면, 예시 문제에서 호태왕 비문하고 고자 관련된 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삼국사기 주몽의 건국 시점과 장소, 그리고 여기서 이설에서 지점이 2개, 3개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모왕이 내려올 때 강물이 어딘가요? 엄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곡에서 나비 수조에서 극신에, 중실신에, 소실시 이렇게 주었을 때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졸본처에 이르러서 왕국을 건설할 때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정리를 해보면 92페이지 같이 건국 1지점, 2지점, 3지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한반국에서 나온 사료, 이걸 비교해보면 이 건국 시점이 서기전 58년, 서기전 40년, 서기전 37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서기전 37년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와 같은 상황이 사서 기록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러면 한단국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게 비교를 해보면, 한단국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자기들이 경험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건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보니까, 95페이지 같은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연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도 실증사학이고 과학성을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기년을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삼국사기하고 호태왕 비문하고 주몽의 광개토왕이 주모하고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대 광개토왕인데 거기 빼면은 호태왕 비문 18세손 그다음 삼국유사에서 계산해 보면 13세손 이 정도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껴 있는 겁니다. 한단고기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이 상황에 대해 답을 줄 수가 없는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표에 제명이 나와 있는 난에 보시면 19세 광개토왕까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태왕 세대수에서 제일 오른편에 이쪽에 정리를 해보면
삼국사기에서 13세손, 14대 13세손이 정리가 되는 거고, 호태양 비문에 18세기가 나오는데, 한당고기에서는 그 북부여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북부여기 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고진, 고진해자, 고무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주몽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전부 다 정리해보면 17세손이 정확히 맞아요. 이게 다른 사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삼국사기하고 그 당시에 가까운 그 가장 관련자가 기록했던 이 대수세손이 일단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부여기가 있고 그 북부여기 하가 있는데 그 기록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대수하고 이게 맞다면 무슨 이런 상황을 알고 조작을 해줘야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추출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추출해서 이렇게 정리했더니 일단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고구려 기년에 관한 한 한당국에서 삼국사기하고 호태한 비문에서 의문점은 일단 해결해 준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진위 논쟁의 문제는 아니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사서를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보여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당국에서 보면 뭐 정리를 해놓은 게 94페이지 보시면 첫째 엄리수에서 어디에서 1공국이 2공국이 이루어졌느냐, 둘째가 계보가 어쩌냐, 뭐 셋째가 이 주몽이 건국연대하고 해모스 건국연대가 플러스가 된 게 어디냐면 호태양 비문이라는 거예요. 삼국사기가 보는 눈이 그 다음에 호태양 비문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그게 맞아요. 주몽으로부터 계산한 거고 호태양 비문은 북부의 주몽의 그 윗대인 북부의 해모스로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힌 답을 줄 수 있는 책이 한당고기에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것은 눈의 정각이라는 그 눈의 관점을 다르게 본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사학자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기술했던 거지, 이걸 의도적으로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럼 정리를 또 해봅시다. 두 번째 관점에 보시면 96페이지 보시면 졸본부에 대한 겁니다. 이게 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내용이 틀려요. 거기에 준몽이 나오고 동명왕이 나오는데 내용이 전혀 틀려요. 근데 맞은데 왜 틀릴까? 이게 관점인데 동명왕하고 부류왕이 1인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왕호를 이중으로 썼던 거지 여러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서에서 해줬다는 게. 그러면 여러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장소가 틀려야 합니다. 여기는 기술, 그 부분은 제가 관점을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제가 관점을 두고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 계보에 따라서 그 계보에 따른 영역이 반드시가 있어야겠죠. 거기엔 또 이게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연구하신 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옳은데 연구 않겠습니까? 동의를 못 얻어서 연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관점은 제가 주장하고 제가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은 동량이 한 사람이지 않다. 부류왕이 한 사람이지 않다. 왜 부류라는 용어를 썼겠는가?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달라에 보시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두 명의 동명왕, 졸본부의 동명제와 고구려의 동명성왕의 전승과 세 명의 부류왕, 영풍리왕 부류, 동부의 해부류, 북부의 해부류. 이 해부류란 말은 당군의 아들 부류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계승의식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은 끊어졌고 그 다음에 그 일부만 평양 부분에 강동구에 남아서 지역신으로 남아있던 당군이라는 용어에
쐐기를 박는 용어가 됩니다, 사실은. 사학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최근에 우리가 한민족의 자손이다, 당군의 자손이라는 건 잊어졌다가 최근에 복원된 용어라고 보는데, 그 용어가 만약에 삼국의 초두에 삼국을 세웠던 사람들이 헤브르나 부류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다면 삼국의 조상신들은 당군 고조선의 후예라는 것을 표명하고 삼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96페이지 보시면 삼국사기의 시조 동명성왕에 대한 거하고 삼국사기 백제봉기의 원조하고 비류가 있는데 비류백제 비류의 후손이 해불의 서손이라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보시면 수서 북사 이쪽에 구태가 이쪽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잠시 죄송합니다. 자, 97페이지 보시면, 줄임표에 보시면 영풍리왕이 나오는데요. 2층이 영풍리왕이 부류왕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된 게 해부루하고 부류왕 이런 쪽에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고구려조라든가 동부여조에 보시면 그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 3명에 대한 것이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각자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단락에서 보시면 부류고요. 98페이지 보시면 제시된 사료에서 동명은 둘 또는 3명이다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해서 동명이 더 다른 이유를 거기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서 후한사하고 삼국지 위지동인전 북부여 쪽에 하면 동명이 나오는데 고리국 쪽에서 나와요. 동명이 전혀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고리국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99페이지 같이 이렇게 후한사하고 삼국지 이지하고 삼국유사하고 해서 이렇게 보면 부여 쪽은 부류를 쓰는 것 같고요. 졸본부여 쪽에서 동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졸본부여를 계승을 했기 때문에 동명이라는 동명성왕을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단고기를 보면 역시 거기서도 힌트가 한단고기가 있는데 고구려 건설의 제1건국, 제2건국 마지막 건국에 졸본부에 들어가서 사위가 돼가지고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몽이 동명성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동명이 아니면 졸본부의 왕후가 아니면 동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고구려 주몽의 호칭이 동명성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서에 보면은 졸본부에 대한 거, 아까 영풍리 왕의 부류라든가 하면, 부기왕 하면 북부의 쪽을 부기왕으로 봐서 부류로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졸본천에 해가지고 동명으로 하면 동명으로 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명확히 사서에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단국의 연표를 보면은 삼국유사하고 한단고기에서 제일 하단 보시면 졸본부여라든가 해부루라든가 이렇게 브이지라든가 이쪽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하단에 보시면 영풍령 부류, 그 다음에 해모스 동명제, 그 다음에 해모스 우발스에서 만난 주몽의 아버지 동명제,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계를 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한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시면 계보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동명 이쪽을 보시면서 주몽을 보면서 이 고구려 건국 왕후하고
졸본부의 왕어를 이렇게 혼동돼서 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 보면은 이제 건국에 대한 부분은 그 101페이지 보면 정확히 이렇게 다른 게 이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졸본부의 동명, 부류왕이 쫓겨서 그 남우 음사수로 가는 거, 배천에서 해부루가 이렇게 동부에 쫓아내고 건국하는 상황, 졸본천에 도착해서 주몽이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앞쪽에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동명제하고 부류가 1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계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건축되면서 주몽하고 졸본부의 전승이 합쳐지면서 졸본부의 그 영토라든가 계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설을 분석해보면. 후대 사서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대 사서에 가보면 세계 주체는 명확히 다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2페이지 보시면 북부의 계승 해모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해모수 쪽에서 이제 그 해모수가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모수 아들이 해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모수가 등장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해모수가 동명왕 그쪽에서도 삼국사에 해모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동부의 해부루 이쪽에 아버지 쪽에서도 해모수가 나오고, 그 다음 우발수에서 유아부인 만나면서도 이렇게 해모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아닌 이유라든가 이런 쪽에 같을 수가 없는 부분이 이제 그 이유를 보면 103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그 이유는 첫째 동부의 해부루 아버지 북부의 해모수, 유아부인의 우발수가 만난 해모수가 나중에 금화가 태후로 대접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부로 오면 태태후가 돼야지 태후가 못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한단고기 쪽을 보면 그 해모수 왕호를 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국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가. 예를 들어서 해모수가 그 북부를 건국할 때는 그 서기전 239년쯤 되고요. 그 다음에 고두막한이라고 해서 북부에 하해서 중몽계보 쪽하고 되면은 서기전 800년 정도,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은 58년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꼬여 있어요. 전부 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 꼬여 있는 부분을 연표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107페이지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역시 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해모수가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북부의 영토가 어디가 이렇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은 영토 부분이 확장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중간에 그 뭐 산융이 왔네, 누가 왔네 해서 그 끼어있는 그 부족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영토가 비면은 이제 다른 종족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유물이 나오면 그쪽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이렇게 추적하는 부분은 나중에 유물이 나왔을 때 그 유물이 북부의 유물인지 졸본부의 유물인지 아니면 이민족의 유물인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보를 정리했던 거고요. 이렇게 쭉 107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해부루하고 해모수가 다르다는 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를 쭉 해서 다섯째까지 쭉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단고기 쪽에서 보면 삼조선의 그 고구려 쪽이나 부여 쪽을 보면 삼조선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조선 쪽에서는 뭐가 있고, 번조선 쪽에서는 뭐가 있고, 막조선 쪽에서는 뭐가 있고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해모수가 일어나고 고두막한이 일어나고 이런 지역들이 다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고구려, 졸본부여, 그 다음에 북부여, 그 영토 외에는 고조선하고 또 물려 있는 거예요. 고조선이 삼조선이 아니고 단조선이면 그 계측 유보들이 전부 다 밑에서부터 삭진이 되는데 이렇게 확장이 되면 위에 삼조선까지 그 설들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한단고기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10페이지 보시면 한당고개에서 북부역이나 이쪽을 보면 그 삼조선 시대에서 했던 부분에 그 지역을 이렇게 예시를 해줬기 때문에 해모수를 통해서 지역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해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모수가 당군인데 여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모수 아들이 부류인데 우리 사서에서 107페이지 보시면 원래 이 논문을 시작한 게 107페이지에 이 표입니다, 표.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요, 맨 왼쪽이죠. 삼조선 시대에 보면 당군 아들이 부류입니다. 그리고 삼조선으로 계층할 때가 색부루가 나와요. 나라가 바뀌면서 이 당군 아들이 부류는 친자입니다. 그 다음에 색부루는 정치적 아들이에요. 당군인 조선이 아마 이때 뭔 변동이 있었나 봐요. 이게 우리가 사서에 말하는 1048년 제왕기나 응제시주나 이쪽에서 말해서 당구조선이 끝나고 공백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기자가 등장한다는 이 시점입니다. 변동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색부루가 등장이 되고요. 다시 변동이 있게 된 것이 이제 당군의 나이 1008년인가요? 그쪽에 보면은 대부여로 계층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진 때 보면은 전부 다 해부루라고 됩니다. 이게 해모수, 왕후가 아마 해모수로 한번 바뀌고, 대부여 쪽이나 이쪽에 오면서 해모수로 바뀌고, 그 이후에 여러 세력들이 자기 국가를 만들면서 전부 다 부류나 해부루를 쓰면서 당군의 아들을 아마 지칭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왕후의 변친을 보면서 동명도 왕후고 부류도 왕후고 당군 왕후도 왕후라는 걸 이렇게 확인이 되고 논문을 이게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이 동북아 재단에 논문지에 기재된다는데 사실은 이게 한번 검증을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선도문화 쪽에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뒷부분까지 고조선 쪽까지 너저렇게 써져 있는데 일반 강의를 부탁해서 오늘 이게 만약에 이게 논문으로 발표해서 이게 논문으로 될 것 같으면 좀 더 새로운 걸 정리를 했을 텐데 이미 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한당고개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위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강조받고 또 핍박을 받고 이게 이 자리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신치호 선생님의 전후 사망도 똑같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걸 찾아가지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삼조선의 근거라든가 삼한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되는 근거를 사기 한서 후한서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논문이 통과된 것이지 어떤 분이라고 거기서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분은 명예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예들인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논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진리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써진 걸 저기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실을 뒤집을 만한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반박해라.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거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주장에 대한 것을 25사 전체를 뒤지든 어디를 뒤지든 반드시 증거를 만들어서 친절하게 대응해드리겠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동생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아마 사학 쪽도 중요하지만 철학 쪽도 좀 짜기 때문에 동생이 이 자리에 섰어도 아마 충분히 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동생하고 같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시간을 준 게 좀 짧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괄적인 걸 정리를 하고요. 해모스에서는 부류 쪽으로 해가지고 해모스가 여러 사람이면 그 아들 부류들이 만든 국가도 여러 개라는 게 이 포인트의 요점이 되겠고요. 맺는 말로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쭉 해놨습니다만은 다른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조명은 건국이 다단계다. 신채호 선생님도 유국설, 안승책공미라든가 가은충이 말했던 800년설, 900년설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다단계설이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명과 부류는 동명은 절본부의 왕후였고 부류는 당구조선의 아마 왕후였던 것 같은 게 지금 정리되는 관점이고, 그래서 계보를 추적해보면 절본부여나 부구려라든가 이 부여 계통의 계보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모수의 북부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의 다른 이름이 더 있을 거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제 부족한 게 있다면 혹시 기타 토론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너는 서서의 남들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 부분도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발붙일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역사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근거를 대라하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주어진 시간은 주최 측에서 계속 짧게 요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